반갑습니다. 오늘은 피부과학 용접 12번째 시간이죠. 피부과학 용접 12번째 시간. 오늘은 결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함. 이 결함에서는 최대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3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못해도 2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60문제 중에 3문제면은 약 20분의 1이고요. 2문제만 해도 상당히 30분의 1이죠? 네. 만약에 내가 33문제로 떨어졌다. 근데 결함을 3개 다 틀렸다. 그럼 결함만 알아도 합격하겠죠? 네, 결함은 3개 정도 나와요. 최대 3문제 나올 수 있어요. 또 결함을 알아야 뭐 자기가 용접한 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겠죠? 용접한 부위의 결함을 말하는 건데요. 결함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결함을 알아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요. 또 이거를 어떻게 하면 결함이 안 생기게 할 건가? 이걸 알겠죠. 결함이 있는 곳은 용접을 하다가 결함이 있으면 그걸 다시 파내요. 다시 파는데 재용접을 합니다. 다시 또 결함이 생기면 또 파내요. 거기를. 다시 또 재용접을 합니다. 2-3번 하면 그 제품을 폐기시켜요. 근데 비철금속이나 스테인리스 뭐 이런 것들은 비철금속 이런 거 굉장히 비싸요. 알루미늄 뭐 인코넬, 모넬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이런 재료들은 나인크롬 이런 것들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월급 일당을 만약에 뭐 한 20만원, 25만원 받았다 그러면 그 제품 몇 수십억, 수백억 뭐 이래요. 그래서 그거 폐기하면은 사장님 망하겠죠. 네. 그래서 아무나 시키지도 않겠지만은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결함이 되게 뭐가 있을까? 일단 결함을 알아야 뭐 안 생기게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언더컷이라는 게 있어요. 언더컷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용접을 하면 이렇게 이쁘게 호빵 얹어놓은 것처럼 비드가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용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용접이 안 되고요. 이렇게 여기가 폭 파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폭 파인 것을 우리가 언더컷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언더컷이 생기면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요. 언더컷이 생기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균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언더컷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보기도 굉장히 안 좋고요. 언더컷이 있다는 것은 용접사로서 조금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더컷은 왜 생기느냐? 첫 번째, 전류값이 너무 높으면은 이렇게 폭 파여버려요. 적정한 전류를 쓸 줄 알아야 되겠죠? 또 2번째, 용접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용접을 하는데요. 용접을 하면 이렇게 여기도 쌓이고 여기도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가 쌓이기도 전에 옆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접하거든요. 용접할 때 채워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다 차기도 전에 옆으로 봉을 움직이는 거, 이걸 운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봉을 움직이는 것을 운봉이라고 하는데 운봉을 너무 빠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용접 시켜보면은 막 이렇게 봉을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센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성질이 급하죠? 그래서 언더컷이 많이 생겨요.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생겨요. 3번째, 아크 길이가 너무 길면 아크 길이 뭐예요? 이렇게 용접봉이 있으면은 이 모재면 여기서까지 거리가 아크 길이라 한다고 했죠? 아크 길이가 너무 길면 언더컷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 아크 길이가 길면은 아크도 불안정하고요. 그다음에 직류의 경우는 아크 쏠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거의 수소나 산소가 들어갈 수도 있죠. 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안 좋아요. 아크 길이가 길면은 뭐든지 안 좋아요. 아크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은 아크 길이는 봉 지름 정도 하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니스커트 같은 거 짧으면 이쁘고 좋잖아요. 이게 좀 어정쩡한 것보다는 짧으면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크 길이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제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님 설교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뭐 꼭 그런 건 아닌지만은 하여튼 아크 길이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언더컷이라는 것은 폭 파인 부분을 말하는데요. 전류가 너무 높을 때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너무 길면 생길 수도 있고요.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버랩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랩. 오버랩이란 건 뭐냐면, 용접을 했는데, 이렇게 막 흘러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막. 이게 왜 흘렀을까요? 네, 너무 천천히 용접했겠죠? 용접을 너무 천천히 세워라. 이게 하나, 둘, 이렇게 용접해야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용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드물어요.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오버랩 잘 안 생겨요. 언더컷이 많이 생기겠죠? 오버랩은 왜 나쁠까요? 만약에 이렇게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이렇게 크랙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건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찢어지는데 밑으로 많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죠. 오버랩은 당연히 있으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오버랩 생기는 이유는 전류값이 너무 낮으면 세워라 내워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오버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랩이 생기면 죄송합니다. 언더컷부터 할게요. 언더컷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더컷이 생기면 용접봉을 좀 가는 거를 해서요. 이렇게 좀 가는 거를 해서 여기만 살짝 이렇게 용접을 해주는 거예요. 언더컷 해결하는 방안은 얇은 용접봉으로 재용접한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자, 오버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버랩은 이거 흘러내린 부분, 이번을 그라인더로 이렇게 이쁘게 갈아내면 되겠죠? 이걸 사상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라인더로 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쁘게 동그랗게 호빵처럼 가공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용접사들이 용접을 하고 나가면은 이 사상 공동이 들어와서 사상을 해요. 근데 사상을 하는데 이렇게 용접을 이쁘게 안 하고 이렇게 막 흘러내려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사상공들이 이쁘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쁘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속으로 막 욕하겠죠? 뭐 용접을 뭐 발로 했네, 손으로 했네, 뭐 내가 해도 이거보다 낫겠네, 뭐 이런 소리 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고원진이라는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용접 기술을 가르쳐 주셨는데, 용접을 하고 사상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공을 안 쓰고 저희가 직접 자기가 용접한 분을 사상하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다음부터는 내가 사상하려면 힘드니까 안 힘들게 하려고 이쁘게 하겠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버랩은 전류가 너무 낮거나 너무 천천히 용접했을 때 이런 경우 생기고요. 해결책은 사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기공은 블로홀이에요. 블로홀. 근데 블로홀인데요. 이거를 이제 발음하다 블로홀 해야 되는데 블로 해서 현장에서는 불올 이렇게 불러요. 불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블로홀이에요. 그래서 기공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기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여기에 공기방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방울이 들어가는. 그래서 안에가 비는 거거든요. 이 기공이 생긴 이유는 습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습기가 있으면은 반드시 공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물론 뭐 페인트 같은 거, 이물질
페인트나 뭐 이물질, 오물 이런 게 들어가도 기공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제일 한 90% 이상은 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공이 안 생기게 하려면 비 오는 날은 용접 안 하면 되겠죠. 비 오는 날은 용접하지 않으면 돼요. 또 이게 차가운 날 용접하면은 차가운 거가 뜬금없이 만나면은 습기가 생기죠. 네, 그래서 예열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너무 추운 날은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프로판이나 아세틸렌으로 이렇게 토치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용접할 부위를 좀 살짝 달궈주시면은 거기 있는 습기가 날아가요. 그런 거를 예열이라고 하거든요. 예열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열을 해도 좋고요. 비 오는 날 제일 중요한 건 안 하면 되겠죠? 비 오는 날 용접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또 비 오는 날은 용접을 잘 안 해요. 일본 말인데요. 대마찌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마찌. 현장에서 많이 쓰죠? 대마찌는 좀 별론데요. 어쨌든 하루 그날 일 안 한다는 거죠.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죠. 그냥 하루 쉬게 됐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용접을 하는데요. 네 번째, 피트라는 게 있어요. 피트라는 건 뭐냐면은, 용접을 하는데요. 용접을 하는데, 이 안에 기공이 생기면, 공기방울 생기면 기공이란다 그랬죠? 이 표면에 이런 공기방울 자국이 있는 거, 표면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기공이 표면에 있는 것을 피트라 부릅니다. 피트. 그럼 원인은 뭘까요? 네, 기공과 똑같아요. 습기 때문이죠, 습기. 해결책은 뭘까요? 네, 비 오는 날은 용접하지 마세요. 해결책이죠? 자, 5번째, 균열이 있습니다. 균열이라는 건 뭐냐면, 용접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균열이 가는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은 수소 때문에 그래요. 수소 때문에. 균열은 수소 때문에 씁니다. 수소. 그러면 수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뭘 하면 좋을까요? 해결책은 뭘까요? 네, 그렇죠. 배웠죠? 저수 속에 용접봉을 쓰시면 됩니다. 수소가 덜 들어있으니까요. 크랙이 안 생기겠죠? 2, 4, 3, 1, 6이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3, 1, 3, 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4303, 4311, 4313 라임 티타니아계 고셀룰로스계 고산화 티탄계 24316 저수소계 그 다음에 24301 일미나이트계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저번에 시간에 얘기 안 했는데 24326 4326 있어요. 4326 뭘까요? 4326은 철분 저수소계입니다. 저수소계. 하나 더, 4327은 철분 산화철계예요. 철분 산화철계. 이 두 개는 산업기사 이상에 나와요. 보통은 잘 안 나오거든요. 기능사에서는. 313 라고고 정도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요. 어쨌든 균열은 수소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해결책은 저수속의 용접봉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균열 중에 결함 중에 스패터라는 게 있는데요. 스패터는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비드가 쌓이겠죠? 근데 옆에 막 이렇게 막 뭐가 똥 같은 게 막 튀어요. 이 똥같이 튀인 거를 스패터라고 하는데 이거 다 갈아내야 되거든요. 430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고원진 사장님께서는 저희가 직접 갈게 했다고 그랬죠? 그럼 다시는 이렇게 안 생기게 하거든요. 신경 써서 할 거 아니에요.
신경 써서 하는데요. 스패터의 원인은 보통 전류가 너무 높은 경우에 막 튀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크 길이가 너무 길 때 생겨요. 또 습기가 많아도 그렇게 생기고요. 네 번째, 각도가 안 맞아도 그래요. 각도가 안 맞아도 그런,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 스패터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뭘까요? 네, 균열은 저수축의 용접봉을 사용하면 된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언더컷은 왜 생기죠? 폭 파인 건데, 운동을 너무 세게 하거나, 운동을 너무 빨리 하거나, 전류가 너무 세거나, 뭐 이런 경우에 생긴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한 이 6가지 정도의 결함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이 외에도 용입불량이라는 것은 다 녹지 않은 거예요. 뭐 선상조직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너무 또 많이 하면은 머리 아프니까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언더컷, 오버랩, 기공, 피트, 균열, 스패터, 여기서 두세 문제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중 균열이 생겼다면 어떤 용접봉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1번 4303, 2번 4311, 3번 4313, 4번 4316. 답이 뭘까요? 네, 4316이죠? 저수기 용접봉을 사용하면 균열이 안 생긴다고 그랬죠? 다음 중 물기가 많을 때 생기는 결함은 무엇일까요? 또는 다음 중 비 오는 날 생기기 쉬운 결함은 무엇일까요? 1번 용입불량, 2번 언더컷, 3번 오버랩, 4번 기공. 그럼 답이 뭘까요? 기공이겠죠? 또 문제 한번 계속 내볼까요? 다음 중 균열이 많이 생기는 결함이 생기는 용접에서 균열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수속의 용접봉 E4316을 사용하였다. E4316을 사용하였는데 건조로에 몇 도씨에서 어느 정도 건조를 해야 될까요? 1번 300도에서 1시간. 이게 정답이죠? 2번 200도에서 2시간. 3번 100도씨에서 4시간. 4번 50도씨에서 6시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